양치 대신에 껌을 씹어. 오, 그런 것도 궁금해하신지 모르겠는데 치아 부분만 딱 닦겠다. 난 그만큼 닦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워터픽이라고 이제 물로 치아 부분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걸로 안녕하십니까. 비성형외과 이동찬 원장입니다. 수술 직후에 목이 마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의 양이라든지 뭐 물의 양, 몸의 물의 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동안 다 마취과 원장님이 거기 맞춰서 이제 수액을 계속 주거든요. 다만 입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고 있고 입이 마른다기보다는 목이 마르는 게 이제 그 튜브를 통해서 이제 가스가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면서 호흡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은 좀 습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냥 사람이 사는 것만큼의 습도는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마취를 끝내고 나면 목이 이제 마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들게 마련인데요. 수술 직후에는 좀 못 마시게 해요. 왜 못 마시게 하느냐? 수술 직후에는 일단은 정신이나 몽롱한 좀 상태가 되고 몸도 좀 덜 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같은 힘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물 같은 걸 마시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침을 제대로 못하면 물이 들어간 걸 밖으로 빼낼 수가 없고 이게 자극이 심하면 식도에 있는데 근육이 이제 확 위축하거나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입이 마르더라도 물을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똑바로 들고 그다음에 근육 힘도 잘 돌아오면 그때 이제 확인하고 물을 드시게 해요. 수술 바로 옆에 이제 회복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태를 계속해서 보는 간호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상태 체크를 하고 거기서 괜찮다 싶으면 일단 입원실로 내려가고요. 거기서 보고 이제 물 같은 걸 드릴 수 있게 좀 단계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치는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왜냐면 답답하니까 사실 양치 안 하면, 그죠? 근데 이제 초기에는 양치를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치아 부분만 딱 닦겠다. 난 그만큼 닦을 수 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잇몸까지 같이 막 닦고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하는 그 양치질을 하기 때문에 딱 위로 올리는 순간 우리가 수술했던 부위를 쿡 찌르게 되는 거죠. 이게 상처 부위가 벌어지면 거기로 이제 균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물질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상처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초기에는 양치질을 조금 좀 피해 주십사 얘기를 하고요. 뭐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집에 있으신 분들은 워터픽이라고 이제 물로 치아 부분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걸로 우리가 수술 부위까지 쏘기는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조금 길면 한 열흘 정도까지 하고요. 칫솔 뭐가 좀 짧은 거, 보통 이제 유아용, 어린이용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사용하고 칫솔 모두 좀 부드러운 걸 써서 양치질을 시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치 대신에 껌을 씹어. 오, 그런 것도 궁금해하신지 모르겠는데 껌은 전 솔직히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는 좀 이제 뭘 수술했냐에 따라 전 다르게 대답해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껌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딱딱해 봐야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또 대부분의 이빨 안에서 치아 사이에서 노니까. 다만 광대 수술했을 때는 조금 주의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대 수술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씹는 거예요. 왜냐면 광대는 이제 씹는 근육, 교근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한 힘을 씹어서 뭐 씹게 되면, 강한 힘으로 씹게 되면 광대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게 고정해놔도 씹는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움직여지면 아무래도 붓는데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 이제 껌을 씹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광대 수술했다, 그럼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처난 부위에 이제 고춧가루 바르면 뭐 너무 아프니까 그러지 않냐 이라는 생각이시겠죠. 아플 수는 있죠. 근데 뭐 그게 되게 이제 회복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광대 수술했는데 그런 찐득찐득한 떡볶이를 먹는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래도 상처가 아무래도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라고 저도 권해요. 담배는 수술 전에도 좀 금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마취 때문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이제 폐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가래 같은 걸 많이 끓을 수 있거든요. 가래가 많으면 수술 후에 안 좋을 수가 있고 수술 과정에서도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수술 후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술하고 담배 모두. 근데 둘 중에 뭐가 나쁘냐? 담배가 나빠요. 100배 이상 나빠요. 술보다는. 술 자체도 이제 혈류를 좀 변화시키고 막 해서 회복을 좀 느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의 문제는 술을 먹으면 이제 정신이 조금 이제 주의를 잘 안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뭐 상처 같은 데가 이제 벌어진다거나 뭐
넘어진다거나 이런 게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제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크고요. 담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는 직접적으로 상처에 영향을 줘요. 담배의 이제 주 문제의 성분인 니코틴은 들어가는 순간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수축시켜주면 혈류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데는 혈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막아요. 일단 상처 회복이 점점 느려지고 흡수도 뭐 느려져요. 거기 체액의 흡수도 느려지면 아무래도 염증의 발생률 확률이 점점점 높아져요. 수술 받으신 분들 다들 노담하세요. 운동도 단계가 있어요. 그냥 이제 걷기 뭐 이런 운동은 사실은 뭐 처음부터 하셔도 돼요. 1, 2주 뭐 이러면 뛰는 운동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뛰면은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쏠리는 느낌을 느낀다. 붓기가 있을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 중력 방향에 대해 쏠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벼운 달리기나 이런 건 1, 2주만 지나도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운동은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한 달이면 수영도 가능하시고 뭐 가벼운 웨이트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기타 많은 운동들은 다 가능한데 광대 수술을 쓴 경우는 이를 꽉 무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무거운 걸 들면 나도 모르게 이를 꽉 깨물어요. 그러면 이제 광대 부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그 중량을 드는 경우는 한 3개월 후에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격투 운동은 정말로 이제 뼈가 튼튼하게 굳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얘기하는데 광대를 안 하면 한 3개월 얘기해요. 왜냐면 턱뼈는 되게 두껍기 때문에 되게 잘 붙거든요. 한 3개월만 돼도 거의 다 붙어요. 근데 광대는 좀 얇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붙는 걸 확실히 한 후에 그런 운동을 하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요. 뼈 흡수 가능성이 있냐? 이게 뭔 얘기지? 이러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면 뭐 칼슘을 먹으면 뼈가 잘 안 붙는다는 얘기인가? 이래서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칼슘이나 뭐 비타민 D 이런 거는 뼈 회복에 도움이 돼요. 다만 과용량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데서 충분하다라고 싶으면 추가적인 섭취는 뭐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고요. 칼슘이 회복에 안 좋다, 뼈를 흡수시킨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윤곽 수술 후에 지켜야 될 상황, 뭐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뭐 보시기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